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하재건 평론가, 김성수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계속적으로 주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폭로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적으로 의혹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로공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보도가 됐어요? 현재까지는 의혹 제기만 있을 뿐이지 도로공사 측의 해명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제기된 의혹만으로 보면은 상당히 그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프랜차이즈 갑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단속도 많이 했고 비난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 사건은 뭐냐 하면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그 휴게소에 카페를 열게 하면서 그 카페에 원재료를 이제 공급을 받아야죠. 그렇죠.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과 친한 우재창 전 의원이 공급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친한 사람을 통해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공급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공급하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했다는 주장이고 만약에 공급하는 사람에게 유리했다면은 그 공급을 받는 카페에게는 불리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에게 하는 갑질과 뭐가 다르냐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로공사 측은 그게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해명의 그 어떤 내용이 정확해야 될 것이다. 왜 이것이 그 어떤 그 특혜가 아닌지 그리고 공급 가격이 그럼 다른 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정말 그 유리한 조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첩보 수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에서 8곳의 휴게소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7점에 들어가 있다. 하면 조금 이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휴게소에서 카페 사업을 시작을 했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 커피 자동화 기계를 납품하는 업체를 선정을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카페 여러 군데를 하면서 그 카페를 운영하는 주체가 한 곳이니까 그 어딘가 업체를 선정을 하면 그 업체로부터 여러 군데 납품받는 것은 이상한 것은 아닌지 그 자체는 문제는 그 업체 선정 과정에서 뭔가 특혜가 있었느냐. 과거에 그 이강래 현 사장하고 또 우재창 전 민주당 의원하고 정치권에서 일을 할 당시에 같은 동료였으니까 그 인연으로 혹시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게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도로공사 측에서 해명을 하는 것은 그 카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우리가 아니다. 따로 있다. 외부에 다른 회사가 있고 거기에서 알아서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보고 그 커피 기계를 납품하는 업체를 선정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왜 하필은 공교롭게 어떻게 또 정치권 동료의 회사가 선정이 됐는지 이분이 커피 무슨 우리나라 유명한 전문가나 전문 업체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이상해서 어쨌든 도로공사 층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해명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관계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오늘 이 건에 관련해서 이미 국정감사에서 다 제기된 내용으로 그 당시에 이거를 재탕한 수준이다라고 조금 폄하했는데 일단은 도로공사에서도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성수 변호사 중요한 거는 보고서가 어떻게 처리됐냐는 겁니다. 김 전 수사관은 자기가 보고서를 올렸는데 이게 중간에서 묵살이 됐다는 거고 청와대는 그럴 가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김 수사관의 주장은 이걸 내가 보고서를 이미 올렸었는데 그것도 10월 말 정도에 이제 올렸었는데 11월에 내가 나갔는데 그 사이에 2주나 이제 검토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청와대 측에서는 이게 그런 부분이 아니라 11월 이제 초쯤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2, 3일 정도 후에 바로 배제가 됐기 때문에 배제된 사람이 뭐 현장에도 없는데 검토를 할 수가 없었던 데다가 이게 비위 사실로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올린 거에 대해서 검토를 따로 안 한 것이다. 이게 일부러 묵살한 것이다. 아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김태우 수사관은 그 당시에 내가 이것을 보고서를 보낼 때 뭐 책상에 그냥 올린 것이 아니라 이메일로도 보냈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 상태고 청와대 측에서는 이게 뭐 자리에만 올려놓고 갔기 때문에 실제로는 언제 그 제출했는지 그 시점 자체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일관된 주장은 그거예요. 자기가 여권의 핵심적인 인사들에 대해서 첩보를 계속적으로 올리니까 거기에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본인이 쫓겨났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그 예라고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첩보라는 거고 하나는 정보라는 건데요. 첩보는 뭐 영어로 대체로 인포메이션, 정보는 인텔리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첩보라는 거는 실은 재료입니다. 정보라는 거는 입수된 첩보를 필요에 맞춰 가지고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예. 완결적으로 객관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첩보라는 거는 음식 재료를 쓰레기통에서 가지고 온 건지 마트에 가서 제대로 된 걸 사온 건지 먹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몰라요. 방향성도 없고. 예. 날것의 재료들이 막 들어오면 이거를 제대로 요리를 해내는 것은 사실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요리를 해내는 것은 뭐 그 위에 반부패 비서관이나 민정수석이죠. 근데 이제 지금 청와대에 일관된 얘기는 김태호 전 수사관이 이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뭐 보고 시점이나 이런 것도 많이 다르지만 일관된 얘기는 첩보에 불과했다 또는 보고를 그때 제때 받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첩보는 이게 먹을 수 있는 건지 썩은 건지 버려야 될 건지 구분이 안 가 있는 겁니다. 물론 어떤 요리사가 그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뭐 스테이크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요리가 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예. 계속해서 지금 김 전 수사관이 얘기하는 것은 첩보였다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청와대가 그러면 버릴 걸 버리고 선정할 걸 선정했느냐라는 예. 것은 계속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가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최 의원님, 이게 처음에 이 김 전 수사관이 의혹을 제기했을 때부터 청와대 대변인부터 수석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 비판의 시각이 초반에 좀 있었어요. 글쎄요. 적극적으로 대응은 했지만 또 내용은 사실은 의혹 제기될 때마다 땜질식으로 설명하는 그런 식이었고 그리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뭐 흙탕물을 뿌리고 있다든지 네. 지금 오늘 또 나온 얘기는 급이 안 맞아서 얘기하기도 뭐 민망하다든지 네. 상당히 그 어떤 대응하는 태도가 조금 그 감정적이거나 팩트에 기반 사실 설명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약간 감정이 실린 그런 측면이 좀 아쉽게 느껴지고 그리고 지금 그 김 수사관이 도로공사와 관련된 비위 사실을 이렇게 이제 거기에서도 청와대 해명하고 김 수사관 측의 설명이 서로 다르거든요. 그렇죠. 보고서를 제출한 시점이라든지 보고서가 제출되고 나서 왜 그러면은 그것을 추가적으로 뭐 이 조사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아쉬운 거는 이런 겁니다. 그 비위 사실에 대한 청와대의 그런 밝히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 예를 들자면은 김 수사관이 지금 다른 일로 인해 가지고 업무에서 배제돼 있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볼 생각도 안 했다고 그러는데 네. 김 수사관은 그 전에 일일 보고라든지 구두 보고를 통해서 내가 도로공사에 이런 혐의가 있어서 조사 중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업무 처리 방식 때 여기 중요한 업무가 있으면은 그것을 담당하던 A라는 사람이 그 일을 못하게 됐을 때 B라는 사람을 바로 투입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청와대가 이런 비위 문제에 대해서 확고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김 수사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수사관을 투입을 해서라도 이 문제는 진위 여부를 분명히 밝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어서 그걸 볼 생각을 안 했다. 이런 해명은 조금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최근의 현상을 두고 여러 가지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박영선 의원은 이렇게도 보는 시각이 있다고 좀 전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그래왔던 것처럼 검찰이 이 수사권 부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이런 어떤 이슈를 제기해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 뭔가 청와대 민정 파트를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어떤 그런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 개시권을 경찰에게 줬습니다. 새누리당이 여당이었는데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 다음번에 아무도 출마를 못했습니다. 왜 출마를 못했냐? 검찰이 그 개인 의원들의 비리를 다 언론에 흘렸거든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동안에 검찰 입장에서는 아주 민감하게 빼앗겨서는 안 되는 하나의 권력처럼 여겨져 왔던 그런 역사가 있어서
박영선 의원은 사법개혁특위위원장입니다. 신 변호사님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검찰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민정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현상 아니냐 이런 분석이거든요. 뭐 정치권에서는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예. 실은 제도적 대안을 어떻게 내올 거냐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정치권의 임무와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실은 청와대에 이 특별감찰반, 뭐 이름도 바꾼다고 하는데 특별감찰반이 있는 것이 옥상옥이 아니냐. 오히려 검찰과 경찰에서 해야 될 일들을 다 하고 오히려 그런 공직자,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같은 경우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조속히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사실은 특별감찰반이라고 하는 곳이 다 겹치거든요. 경찰이나 검찰과 겹치고 있기 때문에 또 수사권도 사실은 없고 그러니까 풍문과 썰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조사가 되고 뭐 그러다가 보니까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해서 저는 뭐 여러 측면으로 이런저런 원인을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의혹을 증폭시키기보다는 제도적 대안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권에서는 이 논의를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박영선 의원이 얘기한 그 검찰, 경찰 수사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원래는 검찰에서 수사권에 대해서 대부분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번 정권에서 경찰의 수사권을 많이 이제 조정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검경 간의 다툼이 있다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박영선 의원은 이 검찰 수사관이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관이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알고 보면 검찰에서 아예 이제 민정 파트를 좀 공격을 해서 검경 수사관 조정에 있어서 그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조금 유리한 고지를 잡으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뭐 여러 가지 뭐 워낙 좀 이유를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은 좀 폭로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다 보니까 뭐 한 가지만 맞다고 볼 수는 없고 조금 더 많이 이제 좀 사실관계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개인의 신분으로 지금 거대 권력과 싸우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이 뭐냐가 참 궁금합니다. 저도 왜 그러는지. 정치인이 저런 뭐 의혹 제기는 가능하지만은 국민들이 저런 시각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할지는 의문인 것이 일개 검찰 수사관하고 검찰 조직 전체를 동일시하는 것인데 거기다가 민정수석실에는 사실 검찰 출신 또 반부패 비서관 들어가 있고 민정수석실 자체에도 검찰 인력이 있고 지금 이 사람도 검찰의 한 명의 수사관일 뿐인데 저것을 어떤 검경 수사권이라는 구도 속에서 저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확대 해석이다. 좀 확대 해석으로 보이네요. 김태우 전 수사관 상황도 보겠습니다. 하재경 변호사님. 오늘 청와대가 고발을 또 했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의 이름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네, 고발했습니다. 이 허위 사실을 배포하고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언론에 여러 가지 허위 사실들을 이야기해서 사회를 혼란케 하고 또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 행위를 계속했다라고 하면서 공무상 비밀 누설. 네,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이제 그 법적인 대응을 했고 뿐만 아니라 아까도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이제 청와대 대변인 차원에서는 더 이상 대응하지 않겠다. 너무 이제 그 사람의 하는 말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청와대 그 말에 휘둘리는 것 자체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해서 근데 처음에 이제 기사 제목이 더 이상 그 수사관 말에 대응 안 해. 이런 식으로 기사가 제목이 떠가지고 청와대가 해명을 안 하겠단 말이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아니 의혹이 제기가 됐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뭐 피의자건 뭐건 간에 해명을 해야 되는데 마치 해명을 안 하는 것처럼 기사가 처음에 제목이 떠가지고 알고 보니까 대변인이 더 이상 이제 상대를 안 하겠다. 대신에 직접 그 분야 담당을 했던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직접 나서서 좀 책임 있게 말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대변인이 나서서 대응을 한 것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혼선도 있었고. 그래서 이 김태우 수사관 문제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래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또 한편으로 이제 반부패 비서관이 직접 나서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사실관계를 앞으로 이제 밝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른바 급이 안 맞는다는 거는 어떻게 좀 보세요? 과잉 대응했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청와대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그 감정이 실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 청와대의 해명이라든지 발표치고는 좀
오히려 이게 겁이 안 맞다. 그러니까 청와대 발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사실관계에 기초해 가지고 품격 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그거하고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싶고 특히 저번에 이제 민간인 사찰 여부와 관련해서 해명을 할 때는 우리는 민간인 사찰하는 DNA가 없다. 그랬죠.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우리는 원래 선한 사람이어서 그런 죄를 안 짓는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건 확대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는 선한 사람이어서 그런 죄를 안 짓고 상대방은 원래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죄를 짓는다. 예. 과거에 그러니까 이제 민간인 사찰 전 정부에서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DNA가 있고 나쁜 사람들이어서 그런 민간인 사찰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아주 선한 사람이어서 그런 짓 안 한다. 이것은 선과 악으로 좀 어떤 그 본질을 왜곡시키는 예.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예. 최근에 이 일련에 나오는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선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혐의 관련해 가지고 김성수 변호사님 비밀 누설 과연 이게 비밀에 해당되느냐가 쟁점이 되겠죠. 실제로 재판에 넘어간다면.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다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허위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비밀이 될 수 있는지 자체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허위 사실이 아닌 일반적인 조금 비밀이 되는 부분이 사실인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의견을 덧붙인 부분이 허위라고 한다면 그거는 공무상 비밀이 될 수 있다면 비밀 누설로 될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는 결국에는 허위 사실인지 여부부터 다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김태우 수사관이 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굉장히 방향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예. 조금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초에 제기됐던 하재근의 비위 예. 그 건설업자의 뭐 지인의 뭐 수사 정보를 얻으러 갔다. 예. 근데 그 사업가라는 사람이 애초에 좀 뇌물 경력이 좀 있더라고요. 집행유예까지 받았어요. 과거에도 공무원한테 한 5천만 원 정도 뇌물을 제공해서 유죄 판결, 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선고를 받은 적이 있고 그리고 그때도 공무원들하고 어울려서 골프를 쳤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 초기에 이 뭐 골프 향응 관련해서 질문을 받으니까 이분이 해명하기를 나는 골프를 잘 못 친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과거에도 골프 친 적 공무원들하고 골프 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해명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예.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가 이 보도가 나온 것이 보통 사람들이 이 사업가가 김 수사관한테 향응을 제공했을 것이다. 네. 뭔가 스폰서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 매체가 보도하기를 그런 관계는 또 아닌 것 같다. 네. 거꾸로 이 수사관이 이 사업가를 오히려 뭔가 좀 모시는 관계였던 것 같다. 사업가가 수사관한테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네.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예, 사업가하고 모신다는 공무원하고 게. 같이 골프를 치고 어울렸는데 공무원이 돈을 쓴다? 뭔가 좀 이상하게 느껴져서. 네. 근데 그 매체도 그렇게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왜 그런지 뭐 무슨 두 사이에 무슨 관계인지 정확하게 또 내용은 밝히지는 않고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노련한 검찰 수사관이 왜 사업가한테 이렇게 끌려다녔을까 의혹이 있다. 네. 이런 식으로만 보도를 했습니다. 실은 이 관계가 검찰 출신의 청와대에 근무하는 특감반 소속 공무원이 사업가를 모시다시피 끌려다니다시피 다녔다. 이거는 상식적이진 않죠. 일단.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사건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본질이 조금 잊혀지거나 네. 이 혼동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는 김 수사관을 의인으로 미화하는 것은 자제해달라라고 말할 정도가 됐는데 사실은 이 김 수사관이 처음에 이제 그 어떤 자기 지인과 관련된 수사 상황을 경찰에 탐문해보고 예. 이런 것들이 적발이 돼서 업무 배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시작이었죠. 예. 그리고 이제 중간에 또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근무 시간에 골프를 쳤다더라. 이런 부분이 사실은 완전히 묻혀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그 김 수사관이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고 특히 이제 지금 골프를 친 부분에서 같이 친 사업가가 어디가 갑이고 어디가 을이었느냐 이걸 따지는데 저는 뭐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은 저것이 누구 돈으로 골프를 쳤고 정말 업무 시간에 쳤느냐 아니면은 자기가 평상시에 칠 수 있는 뭐 주말에 쳤느냐 이런 부분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데 예. 그런 부분까지 명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상황 좀 한번 볼게요. 지금 정치권에서 신 변호사님
바른미래당에서 특검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어떻게 네네. 돌아가고 있어요? 결국 그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뭐 굉장히 강하게 예. 그 국정조사 얘기 내지 뭐 특검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바른미래당에서도 일단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되지만 예.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 수사가 부진할 경우에는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서 지금 이것을 이제 소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굉장히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결국은 이게 누가 위선자냐라고 하는 싸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즉, 뭐 우리에게는 뭐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라고까지 얘기한 청와대가 위선적인 지금 모습을 위선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예. 아니면 본인이 나는 권력과 관련된 첩보를 첩보를 올리다가 잘린 의로운 내부 고발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김 전 수사관 그리고 김 전 수사관을 두둔하고 있는 김 전 수사관 측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김 전 수사관이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예. 누가 위선자냐라는 것 때문에 국민들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더 어느 쪽도 선뜻 다 진실이다 이런 느낌을 지금 못 받고 있어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좀 짜증스럽게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아무리 좀 복잡하고 짜증스럽더라도 예. 사실관계가 분명히 드러나기 위해서 사실이 말하게 하는 그렇죠. 과정은 분명히 좀 우리가 나아가야 우리 사회가 뭐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